제가 생각했을 때 펩은 올 시즌 돌을 되게 많이 닦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 그런 실수들 보면은 펩 성격에 와 어떻게 할까? 와 진짜 화 많이 날 것 같은데. 아칸지 그릴리시 나간 것도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고. 사실 저는 맨시티가 전반전에 그래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전적인 걸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하지 말자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에서 잘 버텼던 것 같아. 패스도 그렇고 뭐 굳이 무리한 빌드업을 한다기보단 걷어내기 뭐 요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동안의 맨시티의 불안한 모습보다는 괜찮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초반 멤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바치치가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받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그 2대1에서 분위기 꺾인 게 또 크긴 했지. 그리고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공격은 다른 팀이랑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퀄리티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공격하는 방식이 기존에 맨체스터 시티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꾸 공격을 하잖아. 약간 프리미어 리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확률을 높이는 듯한 식으로 축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수적으로 걸어서 패턴 플레이 해가지고 넣고 뭐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맞상대하던 그런 팀들과는 아예 공격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 사실 선수들이 개인 능력 워낙 좋고 위치도 계속 바꾸고 그리고 그 개인 능력 때문에 걔네들이 곧 인간 전술인 애들이잖아.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맨시티 수비진이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기회는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 애들이 템포 타면 흐름 타면 야 이건 진짜 수비하기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랑 상성상으로 되게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느꼈어. 맨시티는 애초에 공 많이 잡고 돌리고 싶어하는 팀이고 그러다 보면은 4명으로 공 돌려가지고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 못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센터백까지 높은 위치 가서 빌드업을 하면서 뚫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 빌드업 미스가 안 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한다 한 번이라도 그럼 레알,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고 와다다다 달려와. 그러니까 실수의 대가가 크다는 그런 부담, 마음적인 부담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막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게임을 했을 건데 전반엔 잘했어. 진짜 조심스럽고 실리적인 운영 그런 것들이 잘 통했는데 후반전에는 선수들 개인의 실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뭐 맨체스터 시티가 들고 나온 11명의 선발 라인업 저는 괜찮게 봤어요. 그릴리시도 그렇고 센터백 5명 데리고 나온 것도 꽤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시티가 시즌 중반에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수비 집중력이 좋은 날. 그래서 야 전반 끝나고는 와 맨시티 선수들 이렇게 괜찮아졌나? 또 그러니까 후벤 디아스의 복귀가 이렇게 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에는 맨시티가 약간 자멸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일단은 오늘 맨시티한테 변수가 좀 있었잖아. 그릴리시가 처음에 어시스트 하는 거 보면 오늘 감 좋았거든. 공도 잘 지키고. 근데 그릴리시 부상으로 전반에 나가고 그렇게 몰래 슬금슬금 똥 싸던 아칸지가 오늘 경기에서는 큰 실수 없이 전반을 잘 버텨냈는데 후반에 이제 리코루이스가 투입됐고 리코루이스가 투입되니까 비니시우스가 후반에 리코루이스 상대로 자신감 있게 드리블하고 순간 속도로 리코루이스를 제압했던 장면이 많다 보니까 포든까지 끌어당겨지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의 공격력, 포든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빅게임은 결국 실수해서 갈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사실 양팀 다 잘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균열이 생기기 쉽지 않고 그런데 실수를 먼저 하는 팀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가가 나오고 특히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대가가 훨씬 더 큰 거죠. 맨시티가 약간 항상 살얼음판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긴 해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공 뺏기고 이러면 레알 공격 패턴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떤 패턴 플레이로 역습하고 이런 팀이 아니고 공격수 순간적인 개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한 명이
두 명한테 도전을 받아도 그걸 또 벗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또 수비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오늘 펩이 사실 교체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펩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빅게임이라서 신중하게 했던 것 같아. 이거 보면 오늘 아칸지 빠졌을 때 리코 루이스 있고 후사노프 있고 마테우스 누네스 있고 요 정도의 폭이 저는 있었다고 봤는데, 이적하기 전 걸로 보면은 저는 순수 수비력은 리코 루이스보다는 후사노프가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사노프가 맨시티 와서 뛴 시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제 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오늘 라인업을 보면은 오마르 마르무시도 84분에 교체된 거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스쿼드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오늘 경기는 결국 실수에서 차이가 갈렸다고 생각하고요. 실수를 많이 하는 팀이 더 실력이 부족한 팀이야. 실수를 안 한 팀은 그냥 더 잘하는 팀이죠. 그게 이제 레알이었던 거고, 실수가 수비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공격에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코바치치가 그거 미스했잖아?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좋은 찬스를 맞았어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거기서 슛을 만약에 되게 이상하게 한다? 그것도 실수잖아. 근데 레알은 공격진에서 실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 넣기 때문에 이긴 거고, 결국에는 그거는 실력이란 말과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제 양팀 윙어들의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맨시티는 양팀 윙어들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 예를 들어서 포든한테 사이드에 공이 갔다? 포든이 1대1을 많이 치지 않아. 선수 끌어당기고 리턴, 혹은 공 가지고 안으로 계속 들어와.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대쪽 오픈. 그리고 반대쪽에서 오픈 받은 사비뉴나 이런 선수들도 드리블을 쳐서 1대1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를 올리죠. 근데 반면에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는 공을 잡으면 일단 1대1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 내지는 두 명이 붙더라도 일단 돌파를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낫다 안 낫다 이거보다는 좀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 음바페 개인 능력 퀄리티가 좋긴 좋더라고. 안첼로티 용병술이 신기하게 잘 먹힌다. 이게 계속 먹히는 거는 감이 있는 거예요. 안첼로티가 지금 그동안 해온 짬이 얼마며 가져간 트로피가 얼만데, 그거는 뭐랄까 짬에서 오는 그런 것들 아닐까? 저는 라센시오, 얘가 진짜 물건이다. 라센시오 센터백으로서 필요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제 첫 번째, 발도 빨라. 두 번째, 대인 수비 능력 좋아. 세 번째, 깡 따고 있어. 공간 커버하는 것도 좋고. 제가 빌드업 능력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막 후방 빌드업에서 상대 끌어당겨서 막 정교한 후방 빌드업으로 빠져나간다 요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센시오가 그런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돌리면서 빠져나가는 빌드업 능력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 퓨어 수비수로서의 능력을 보자면 아센시오 지금 주전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정말로. 수비수 싹 다 복귀해도 저도 주전 경쟁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은 다른 팀에 비해서 수비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그러니까 센터백이 여러 능력들이 있잖아요. 경기 조율하는 것도 있고 빌드업 능력도 있고 순수 수비력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공격수 4명 호, 베리 공격하고 나머지 이제 수비 장면에서 순수 수비력이 필요한 장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알도 상대방한테 역습 안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안 당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이제 레알이 역습도 하고 레알이 역습을 당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는 순수 수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발 빠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라센시오라는 센터백이 아주 잘 맞다. 그 스타일 자체가. 저도 더브라이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브라이너의 장점이 뭐냐? 우리 팀 선수 배려해서 패스하고, 우리 팀 선수가 2차 동작하기 더 편하게 드리블을 하든지 슈팅을 하기 편하게 했든지 그렇게 고려해서 패스를 주는 게 덕배인데, 아무래도 덕배가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패스가 조금 길거나 아니면 우리 윙어들이 조금 더 컨트롤을 해놔야 되니까 크로스나 슈팅을 가는 게 조금 더 느려지는 그런 걸 좀 체감했고요. 그리고 저는 더브라이너 좋았을 때는 오프 더블 능력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윙어들이 공 잡고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더브라이너가 정말 많이
띄워줘요. 그러면서 바로 크로스, 바로 땅볼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덕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만족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한 22, 23 정도까지 그런 느낌이 있고, 뭐 23, 24 부상 오래 당해서 겨울에 복귀하긴 했지만 또 이번 시즌에는 옛날의 모습은 거의 안 나오고, 축구력은 남아있지만 이게 체력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바르디올은 그냥 공수 완벽한 수비수, 거기다가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쭉 들어가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바르디올 누가 막아야 돼? 보통 수비수들의 계획에는 공격수가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것만 있지 그렇게 수비수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진 입장에서는 그바르디올은 누가 따라갈 거야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골이 뭔가 그바르디올이 그런 걸 잘 이용했던 거고, 저는 토너먼트는 실리적으로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이기면 너무 좋지. 그렇지만 토너먼트는 이기는 게 장땡. 살아나는 팀, 강한 팀이기 때문에 펩도 오늘 토너먼트에 맞게 잘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인 실수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여러분들, 오늘도 지난 마드리드 더비와 비슷하게 수비 복귀하는 거 나쁘지 않더라고. 역습 당할 때 사실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는 잘 못 내려오긴 하던데 호드리구, 벨링엄, 뭐 세바요스, 카마빈가 다 헌신적으로 좀 내려와주면서 그래도 맨시티 역습 속도 늦출 때 조금 있었고요. 맨시티 자체도 막 덕배가 옛날에는 공 잡고 돌고 대지를 가르는 패스 쫙 뿌리면 뭐 홀란드 같은 애가 따라가면서 득점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맨시티 자체도 오늘 역습 속도가 빨리 나오진 않았다. 사실 맨시티는 선발 라인업만 봐도, 그릴리시를 넣은 것만 봐도 역습을 주 무기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 소유, 카운터보다는 소유, 뭐 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